안녕하세요. 얕지만 알찬 지식을 전해드리는 수박과 탁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차볼 맛있는 역사는 바로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36번째 이야기인 진기세가입니다. 제목을 보면 진나라와 기나라, 두 나라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파트는 춘추전국 시대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아주 작고 미미했던,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두 나라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이 시시해 보이는 기록 속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전과 하늘의 뜻이라 불리는 천명의 비밀을 숨겨놓았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와 부활하는 핏줄, 그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은 단순히 옛날 일을 받아 적는 기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역사 이론을 완성하려는 야심찬 철학자였죠. 그가 쓴 사기의 세가편은 원래 제후들의 역사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곳의 거대한 제후국들 사이에 끼어있던 쇠락해가는 두 나라 진과 기를 굳이 하나의 챕터로 묶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나라는 고귀한 혈통, 즉 성군인 순임금과 하왕조 우임금의 후예라는 엄청난 정통성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참담한 도덕적 타락과 멸망이었죠. 사마천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는 국가는 망하더라도 조상의 덕은 시공을 초월해 기적적으로 부활한다는 거대한 서사시를 쓰고 싶었던 겁니다. 즉,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라기보다 사마천의 역사관이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나라의 견적을 한번 뽑아볼까요? 표를 보시면 두 나라의 운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의 진나라는 순임금의 후손인 규만이 세운 나라입니다. 주나라 초기에 1등 공신 대접을 받으며 화려하게 시작했죠. 오른쪽의 기나라는 하왕조를 세운 우임금의 후손 동루공이 세웠습니다. 역시나 명목상으로는 대단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국력은 약했고 결국은 강대국 초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남긴 유산이 참 재밌습니다. 진나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 핏줄이 살아남아 훗날 제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전시대제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반면 기나라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일이 너무 없어서 오히려 쓸데없는 걱정을 뜻하는 기우라는 고사성어 하나만 달랑 남기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진나라의 이야기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귀하게 시작했으나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진나라의 비극입니다. 진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면 당시의 고도의 정치 공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찬탈자가 아니라 옛 성현들의 뜻을 잇는 정당한 계승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찾아낸 인물이 바로 순임금의 후손인 규만, 즉 진나라의 시조 후공입니다. 무왕은 자신의 딸을 후공에게 시집 보낼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이건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순임금이라는 거대한 덕의 상징을 끌어안음으로써 신생 국가인 주나라가 천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하에 과시하려는 아주 계산된 정치적 행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조상이 훌륭하다고 후손까지 훌륭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나라의 역사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역사였습니다. 환공 시절부터 왕위 계승을 놓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골육상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북쪽의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라는 거대 강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여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정체성마저 잃어갔죠. 지도층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하니 백성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나라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장판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공자완의 탈출입니다. 진나라 내부의 살해 위협을 느낀 공자완은 고국을 버리고 제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제나라의 환공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관직을 주려 했는데요. 완은 겸손하게 사양하며 공정이라는 기술직 관리 자리를 맡습니다. 별거 아닌 망명 사건 같지만 사마천은 이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포착했습니다. 썩어 빠진 진나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던 순임금의 덕이 공자완이라는 인물을 통해 새로운 땅 제나라로 옮겨 심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완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내륙의 진나라를 떠나 동쪽 끝 바다가 펼쳐진 제나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제나라는 소금과 철이 풍부한 부유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진나라의 흙먼지를 털어내고 제나라의 푸른 바다를 품게 된 공자완.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훗날 천하를 호령할 새로운 씨앗이 비옥한 토양을 찾아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공자완이 떠난 후 남겨진 진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막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정점을 찍은 인물이 바로 진영공입니다. 영공은 자신의 신하 2명과 함께 하이라는 미망인과 놀아났는데 그 행태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조정에 나갈 때 하이의 속옷을 입고 나가서 서로 자랑하며 낄낄거렸다고 하니 군주의 체면 따위는 내다버린 지 오래였죠. 심지어 충신서랴가 제발 채통 좀 지키십시오라고 간언하자 그를 죽여버렸고 술자리에서는 하이의 아들인 하징서를 두고 너를 닮았네, 나를 닮았네 하며 패드립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아들 하징서가 영공을 활로 쏘아 죽이는 패륜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군주는 군주답지 못했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했으니 나라가 나라꼴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진나라는 초나라에게 짓밟히며 사실상 국가로서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나라의 파트너, 기나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나라는 진나라보다 더 작고 더 조용했던 나라입니다. 기나라의 시작은 진나라와 판박이입니다. 주무왕이 진나라를 세워 순임금을 모시게 했다면 기나라는 하왕조의 시조인 우임금을 모시게 하려고 만든 나라입니다. 두 왕조의 후예를 극진히 대접한다는 주나라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일종의 제사 전담 국가였던 셈이죠. 하지만 진나라가 그나마 중원의 요충지였다면 기나라는 국력도 약하고 지리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옛 하왕조의 예법을 지키며 숨죽여 살고 있었죠. 사마천은 이 기나라에 대해 아주 냉정한 한 줄 평을 남깁니다. 기나라는 작고 미미하여 기록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실제로 기나라의 역사는 특별한 사건도 영웅도 악당도 없이 흘러가다가 소리 소문 없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왜 기록할 것도 없다는 나라를 굳이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요? 바로 대조 효과 때문입니다. 진나라는 나라는 망했어도 그 핏줄이 부활하는 드라마라도 있었지만 기나라는 그냥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마천은 기나라의 이 허무한 소멸을 보여줌으로써 진나라 후손들이 이뤄낸 부활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대단한 일인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역사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3부에서는 이들이 남긴 유산과 천명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거 다 기우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할 때 그 기우입니다. 이 고사성어가 바로 기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내 몸을 어디에 둬야 하나 걱정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없고 후대의 책인 열자에 나오는데요. 왜 하필 기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사마천이 기나라를 역사가 없는 텅 빈 나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후대 작가들이 멍청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 때 사마천이 만들어준 이 서사적 공백이 아주 완벽한 무대장치가 되어준 셈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걱정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하늘만 걱정했구나. 후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국가는 조용히 잊혔는데 한 백성의 엉뚱한 걱정만이 기우라는 단어가 되어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없는 나라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진나라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제나라로 도망쳤던 공자 완 기억나시죠? 그의 후손들은 제나라에서 성을 전시로 바꾸고 차근차근 힘을 키웁니다. 그들의 전략은 아주 영리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줄 때는 큰 되박을 써서 많이 주고 돌려받을 때는 작은 되박을 써서 적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퍼주면서 민심을 산 거죠. 탐욕스러운 제나라의 원래 주인 강씨 가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에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결국 이 끈질긴 작업 끝에
전시 일족은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군주가 되는 전시대제의 역사를 완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사마천은 이것을 두고 끊어졌던 순임금의 제사가 제나라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씨앗은 공자완의 도덕성이었고 인내는 수백 년에 걸친 민심 획득 과정이었으며 그 결실이 바로 전국 칠웅의 강대국 제나라였습니다. 천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쟁취하는 것이라는 걸 전시 가문이 증명해낸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 볼까요? 순임금의 후예로 시작한 진나라는 내분과 타락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공자완이 제나라로 도피하며 덕의 불씨를 살렸죠. 본국 진나라는 초나라에 흡수되어 사라졌지만 살아남은 불씨는 제나라에서 거대하게 타올라 전시 제나라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가는 망해도 정신은 이동하고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진기세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마천이 쓴 진기세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는 지도자가 타락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덕이라는 가치는 마치 끊어지지 않는 실타래처럼 사람을 타고 국경을 넘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순임금의 덕은 지극하도다. 100대가 지나도록 끊이지 않았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치를 지키는 자의 드라마라는 것을 이 두 나라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가 준비한 사기 진기세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번 편을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이 역사를 보는 눈을 더 넓혀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